안녕하세요. 10단전 마지막 대국 2번 대국입니다. 첫 번째 대국은 제가 승리했는데 두 번째 대국에서 참 이길지 질지 감이 안 잡힙니다. 장기라는 것은 조금 약한 수한테도 질 수도 있고 또 강한 사람이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장기가 그날 운에 따라서 결정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장기 실력에 준한 그러한 승부가 많이 있죠. 장기가 얼마나 재미있으면은 장기 두는 하나의 옛날에 동네에서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긴 의자를 놓고 둘이가 홍씨라는 양반하고 김씨라는 양반하고 장기를 둡니다. 장기를 두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잠바를 입고 겨울이니까 장기가 좋아서 두 분이 열심히 두지요.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지나가던 개 있죠. 개. 강아지들.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이 영감 홍씨라는 영감 잠바에다가 실례를 했어요. 그 장기를 열심히 두고 있는데 뒤에 와서 걔가 자기 잠바에다가 실례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 복덕방 할아버지가 있다가 이제 핀잔을 하는 거예요. 야, 오죽했으면은 너 지나가는 개가 네 잠바에다 실례했다 하니까 그때서 하고 잠바를 두니까 그때서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기에 한번 몰두하고 정신을 쓰다 보면은 누가 옆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왜? 깊은 수를 읽고 그 장기판에 몰두하다 보면 그만큼 뇌의 세포가 많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가 발달하고 장기를 두면 어린이들이 IQ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 바로 장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장기가 전문대에 장기학과가 생기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범님, 장기 좀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저한테 아이를 데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가르쳤죠. 장기를 가르치다 보면은 바둑하고 장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바둑은 금방 배워요. 하얗고 까마니까 놓는 방식과 잡아먹는 그 포진하는 걸 가르쳐주면 금방 합니다. 바둑은. 그런데 장기는 금방 못 배워요. 하문도 모르죠. 행마를 어떻게 하는지, 차가 어떻게 가는지, 포가 어떻게 가는지, 말이 어떻게 가는지 이 행마하는 걸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익숙하려면 한참 가요. 처음에 초기에는 바둑이 먼저 쉽게 배우지만 나중에 장기를 접해서 아이들이 장기를 하나 둘 알게 되고 길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장기판으로 다 몰려듭니다. 장기가 재밌단 말입니다. 박진감이 있고 아주 그 남자 같은
그러한 기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기 원로라고 할까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장기를 두면 천하를 다스리는 기법을 배우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심센 장수가 장기를 두면 천하를 다스린다는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장기야말로 우리나라 고유한 민속 문화입니다. 오늘 결승대국 잘 봐주시고, 제가 해설은 조금 미약하지만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기뿐만 아니라 초보 운전하면은 백그라운드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초보 운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좀 틀린 점도 있습니다. 요즘은 양해해서 보시면 좋겠고,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숙달돼서 뒤도 보고 앞도 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하여간 오늘 결승대국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설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승전 2국은 초나라를 이문규 프로가 잡고 한나라를 이내원 프로가 잡았습니다. 좌변 말이 앞으로 전진해서 3선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좌변 한나라 말도 3선으로 방을 쳤습니다. 초에 포가 빨리 궁 앞을 지킵니다. 그래서 면포라고 그러죠. 이 분야를 면포라고 합니다. 면포를 세웠습니다. 한해 포도 뒤질세라 면포를 세웠죠. 이때 맞아 밑에 있던 말이 나가서 쌍말을 이룹니다. 초가 이때 좌변에 있는 우변에 있는 한나라 병을 옮기죠. 채팅창에 이게 댓글이 많이 올랐네요. 최정권 프로님, 이인영 프로님,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이렇게 채팅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 프로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제가 신바람 납니다.
이때 우변의 포가 기로 초가 들어갔죠. 제가 지난번 대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포를 먼저 갖다 놓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80%다라는 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엔 해설에서.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기포를 먼저 갖다 놔봤습니다. 마가 한 해 말이 앞으로 전진했죠. 똑같은 오랑상을 놨기 때문에 똑같은 형국입니다. 이때 먼저 기포 놓은 사람이 선수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죠. 선수는 선수입니다. 먼저 뭐든지 하는 사람이 조금은 유리한 겁니다. 이때 기포로 차를 견제하니까 한 해 차는 이 포에 타병을 당할 수 없으니까 안줄로 2선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초반인 것 같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초반 전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초반 전투가 중요하냐면 이 초반 전투에서 어떤 기선을 뺏기면은 그 장기파는 걷잡을 수 없이 형국이 흐트러지면서 짜여지지 않으면서 이 궁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기선을 서로 제압하기 위해서 이 포들이 농포질을 하고 산대 기물을 공략합니다. 요 점을 항상 이해해 주시고 시청자분들이 장기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뭐든지 아는 분이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이런 걸 모릅니다. 뭐 무슨 일이든 아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한 해 차가 안으로 들었으니까 이선으로 들어오니까 요때 목적이 이제 방어니까요. 초비에는 중사를 들어서 올립니다. 이 초는 앞에 한나라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기를 차렸지만 사실은 이 초는 원앙말이 아니고 원앙상이 아니고 양기상을 놓기 위한 하나의 포진입니다. 양기상을 놓기 위한 포진. 양기상을 어떻게 놓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살을 올렸습니다. 자, 이때 한은 조를 접습니다. 좌변으로. 사산에 있는 조를 좌변으로 접습니다. 여기에 상이 나올지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상이 진출했을 때는 먼저 같이 양졸 중에 한
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방어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때 말이 나오든 상이 나오든 관계없다. 나는 올라가서 방어진을 치야겠다 하고 우측에 있는 사선에 있는 초에 조를 올렸습니다. 채팅창에 김영래님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브레인 질문해도 되나요? 하고 질문이 왔습니다. 질문이 해도 되죠. 질문해도 됩니다. 요때 귀에 있는 이선에 있는 한의 포를 귀로 갖다 붙입니다. 초의 기포가 한의 차를 견제하다 보니까 옆으로 빠졌고 제자리에 있던 한의 포는 귀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졌던 초는 방어와 수비를 해야 되니까 밑궁으로 빠집니다. 여기 결승되고 그러는데 김영래님이 면상 깨는 방법에 좋은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밀수치까지 못 보내는데 면상장기는 내가 설명을 아까 할게요. 면상장기는 이 고동줄을 앞으로 밀어 올려놓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80%입니다. 그거 하나 힌트 드릴게요. 그거는 한번 올려놓고 싸움을 한번 해보면은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김영래님은 면상에 대해서 언제 저한테 한가할 때 한번 배우러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이해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밑궁으로 빠지니까 중에 밑에 하단에 있던 한의 사를 올려서 이선으로 올려서 방어를 합니다. 공격하면서 한두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격과 방어가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초도 맞아 양기사를 중으로 올려서 기상을 차릴 태세를 다 갖췄습니다. 이때 상이 한의 상이 가수로 진출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이, 이 삼선에 있던 상이 가수로 나오는 것은 별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항상 상은 앞상으로 나왔을 때 무서운 거지, 가상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요거 한가운데밖에 없어요. 이쪽은 장기판이 없어요. 우측은. 그 앞상으로 나오면은 어떤가요? 우측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좌측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옆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또 옆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아주 방어도 뒤로 갈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공격 루트가 많아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인데도 옆구리 상하고 앞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분들이 이 장기를 배울 때 가마불병이다. 마가 가수로 가는 것도 나쁘다.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도 가수로 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장기는 앞으로 나오느냐 가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를 놓는 겁니다. 상대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나라가 상이 가수로 나왔어요. 자, 가수로 나오니까 초는 번개같이 기상 하나를 들어갔습니다. 자, 이 원앙상 이 말은 포지는 원앙말 원앙상 포지는 양기상한테 약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공격을 많이 받는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앙말을 놨을 때 이 장기가 놨을 때는 양기상을 차려줬을 때 하면 가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가세가 있고 저 공격이 짧고, 이 양기상이 여로 들어왔을 때는 이 두 마리가 이 부채꼴 피듯이 다 사수사방을 지킵니다. 이 양기상의 우일기라는 것은. 왜냐면 나가면 여기도 공격할 수 있고, 여기도 공격할 수 있고, 여기도 방어할 수 있고, 이 기회도 방어할 수 있고, 두 마리가 딱 앉아서 버티면 차 같은 거 섣불리 들어왔다가 잘못하면 이 상한테 걸려들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지난번 명인전에서 준결승이었나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김경만 프로하고 저하고 4강에 들어가는 그런 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브랜TV에서 대국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영등포에서 같이 이 브랜TV로 오고 있는데, 내가 그 형님 빨되니까 우리 선배입니다. 우리 김경만 프로 잘 둡니다. 옛날에 장기협회 영등포에 있을 때 그 4강 멤버였었어요. 이 김경만 프로님이. 그분한테 물었어요. 형님, 장기 무어 장기 둘 거예요? 물었습니다, 제가. 그 명인전입니다. 명인전 제가 4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경만 프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원앙말 둬야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늘 장기는 내가 감이 좋다. 원앙말만 두어주면은 내가 확률적으로 승률이 높다 하는 것을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원앙말을 두셨고 나는 양기상을 두어서 김경만 프로가 그때 실패했죠. 그래서 제가 명인전 4강에 올라가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 장기 포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포진을 잘못하면 아무리 머리를 많이 써도 안 돼요. 아까 여기 여기 채팅판에 면상하고 떴는데 맨날 쳐요. 그 면상 방어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방어하는 방법을 알면 그래도 면상 두는 분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사람 그 실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죠. 그러나 방법은 되는 수가 있고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많이 참작해 주시면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기로 나갔을 때 한번 한이 어떻게 두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 옆에 있던 병을 차키를 텄습니다. 한해 차키를 텄죠. 텄을 때 초는 어떻게 뒀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둬야 좋을까요? 요때 우변에 있는 1번에 있던 초의 차가 올라가서 중기사를 지켜줍니다. 요 뜻은 어떤 게 내포되어 있느냐. 요 기상으로 나왔을 때 중사가 희생당하기 때문에 이걸 희생을 안 시키고 기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이 포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요 포가 뒤로도 갈 수 있고 또 기포가 들어가서 뒤로 넘긴 다음에 기상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로 요 기사를 노리고 한해의 기포가 뒤로 넘어섭니다. 이거는 벌써 예상됐던 수기 때문에 제가 벌써 요 기사를 지키러 벌써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가 위로 초의 차가 중으로 올라간 겁니다. 요거는 수순이 뻘길 나와 있던 거예요. 기회는 요때다 생각하고 기루 완전한 기상을 포진합니다. 요 원악말 장기는 이 기상이 포진되면은 공격 루트가 그렇게 많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기상을 쓰는 겁니다. 이 원앙상에는 기상을 씁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 통하는 건 아니죠. 기상도 약점이 많습니다, 기상도. 그러나 우선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때 원악말로 이게 본래 원악말이라는 게 말이 두 마리가 짝을 져서 다닌다 해서 원악말이에요. 요때 한이 원악말로 나왔습니다. 원악말 상이 안 나오고 원악말 하나는 상은 기로 나왔고 마는 앞으로 나와서 이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죠. 요 고동줄이 앞줄이 죽으니까 이건 수순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은 이게 닫게 돼 있죠, 문을 이렇게. 그래서 몽군 장군이라고 합니다. 몽군 하면 장군 하고 장군 하면 몽군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뜨는 형태에 따라서 두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와놓고 공격은 않고 하니 궁이 밑줄로 내렸습니다. 여기가 공격이 약한 것 같은데 여기로 공격을 않고 밑줄로 내려서 방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섰습니다. 박근수 회원님 채팅에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저보고 잘생겼다고 박근수 회원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고맙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장기 해설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장기를 해설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설도 하고 또 후배들도 많이 양성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장기를 기풍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우리 장기도 많이 발전할 겁니다. 참으로 채팅에 오셔서 고맙습니다.